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지외반증 완치훈련입니다. 무지외반증 많이들 들어보셨죠? 무지라는 것은 이제 발가락에 이제 손가락입니다만은 엄지발가락 일 말하는 거고요. 외반증은 이제 외쪽이죠. 외쪽으로 이렇게 휘어졌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외쪽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휘어졌다. 예, 이게 이제 외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은 둘째 발가락하고 만나겠죠. 닿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로 겹쳐집니다. 네, 요게 이제 무지외반증인데요. 그러니까 무지외반하니까 이제 엄지발가락만의 병 같잖아요. 근데 거기만의 병이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 부위의 병입니다.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이제 발을 보면 이제 발에 긴 뼈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이제 거기에 뼈를 갖다가 지골이라고 합니다. 지골. 그러니까 지골과 중족골이 만나는 것. 요건 이제 관절이잖아요. 요거를 족지관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부위라고 하는 것은 무지, 엄지발가락, 그리고 족지관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족골, 이 세 부위의 병이라는 거죠. 이 중족골 뒤에는 이제 발목 밑에 있는 뼈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족근골, 발이 이렇게 평평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뼈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중족골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중족골은 거꾸로 외반이 아니고 내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반이라는 것은 이제 신체 중심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휜다. 이게 이제 내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지관절, 요 부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족지관절에는 이제 중족골의 머리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중족골두라고 그러는데, 중족골두하고 족지관절,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무지외반증 보시면 이렇게 휘기도 했지만은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튀어나오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가 튀어나오느냐? 만지면 딱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가 튀어나오겠죠? 뼈가 튀어나오는 건 이제 중족골두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주위에 연조직들이 두꺼워지는데 그 연조직이 뭐냐면은 활액낭염이라고 있어요. 이 피부하고 뼈 사이에 거기를 갖다가 윤활시키는 활액낭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막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관절 주위를 지나가는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그 다음에 혹시 종자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그만 뼈 조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대 사이에 있어요. 인대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커지거나, 네, 아니면은요, 이게 이제 중족 관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탈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탈구라는 건 이제 이게 벗어난 거죠. 이 관절이 이렇게 벗어난 건데, 이 무지외반증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게 일부가 벗어납니다. 그걸 갖다가 아탈구라고 그러죠. 이런 등등의 변형 때문에 거기가 족지관절 부위가 튀어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된 게 무지외반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이제 무지외반증인데요. 이 무지외반증은 크게 이제 하나의 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두 개의 병입니다. 어떻게 두 개의 변형이냐면 하나는 이제 변형 그 자체죠. 요건 이제 외모에 관련됐고요. 두 번째는 통증과 기능입니다.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요. 변형이 크다고 보기가 굉장히 변형이 커요. 그렇다고 통증과 기능이 굉장히 심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변형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다니긴 하지만은 따로 봐야 됩니다. 변형은요 주로 외모의 문제인데요. 누구한테 주로 문제가 되냐면은 20대 여성들한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증과 기능의 문제는 20대보다는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더 아프기 시작하고 더 못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개는 이제 남자보다는요, 뭐 남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성들이 더 많은 편이죠. 무지외반증은요. 어떤 통증이냐면은 속이 막 타들어가는 찌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접촉이 돼서 자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걷는다든지 아니면 만진다든지 이러면은 더 아픕니다. 이게 이제 그 무지외반증의 통증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와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 주위를 지나는 신경 자체에도
신경 자체에도 문제가 됐다는 거죠. 뭐 이런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통증이고요. 기능은 어떤 문제냐? 기능은 우리가 이제 걷잖아요. 네. 걷기를 아프니까 못 걷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은 기본이 걸어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도 걸어야 되고, 뭐 일상을 해도 걸어야 되고, 일을 해도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생활이 활동이 위축되는 것. 이게 이제 무지외반증 자체만 가지고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증상입니다. 이게 무지외반증은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네. 예, 가장 큰 원인이요. 이 걷기와 서 있기입니다. 네, 동물들은요 무지외반증이 없어요. 뭐 동물들은 이제 두 발 달린 동물도 있잖아요. 뭐 닭이라든지 뭐 이래도 무지외반증이 없어요. 그런데 네 발 달린 동물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사람만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서 있고 걷기를 갖다가 오래 할 때, 네, 이게 누적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몸무게가 앞으로 쏠릴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발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 주잖아요. 네, 지탱해 주는데 대개는 이제 발 앞이 3분의 1 몸무게, 발 뒤가 발 뒤쪽으로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내 몸무게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쏠릴 때, 네, 이럴 때 이게 이제 자세 문제거든요. 걷기 자세, 서 있기 자세. 네, 이럴 때 쏠릴 때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옵니다. 또 하나는요, 무지외반증이 오는데 이 발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엄지발가락에 구부리는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이제 뒤에서부터 길게 오거든요. 이게 길게 오는데 이게 이제 자꾸 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당기는 것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무지외반증을 오게 만들어요. 이 구조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거기다 더 많이 실으면은 무지외반증이 올 만한 그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몸의 구조 자체가. 세 번째 이유는 당연히 신발입니다. 네, 신발이 몸무게를 갖다가 앞으로 쏠리게 한다. 네, 그러면은 쏠리고 볼이 좁다. 이게 이제 신발 코라 그러죠. 거기가 좁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도 눌리겠죠. 네, 신발 코가 좁으면은 눌리고 몸무게가 그쪽으로 쏠리면은 더 그렇게 됩니다. 어떤 신발이 그럴까요? 네, 하이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축이 높을수록, 굽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발 코가 좁을수록 더 무지외반증이 더 잘 오겠죠. 신발이 작은 신발도 발가락 갖다가 안으로 모으게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닥터는 이제 265를 신는데요. 만약에 내가 260을 신는다 그러면은 발 뒤꿈치가 이게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발가락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발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이 모아지면서 또 똑같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이 작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옛날에는 이제 버선을 신은 적이 많으셨잖아요. 이제 버선이 이렇게 작은 버선, 네, 작은 버선을 갖다가 이게 그때도 이제 발이 작은 걸 갖다 선호했기 때문에 작은 버선을 신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신발을 신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네, 그래서 옛날에 버선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선발이라는 말이 지금의 무지외반증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선 때문에 생긴 발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신는 신발. 이게 이제 원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요, 발 자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냐면은 관절 자체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여성들이 더 많이 그렇겠죠, 남성보다는요. 이미 굉장히 유연해요. 이것도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평발. 네, 평발이나 넓은 발. 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타고나신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중족골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중족골이 원래 휘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번째가요, 아킬레스건이 짧을 때. 네, 아킬레스건은 이제 발 뒤꿈치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게 짧으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대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구부리게 하는 인대가 발 뒤꿈치에서부터 옵니다. 네, 그게 짧아지면은 그게 더 당겨지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잘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비만입니다. 비만 그 자체는요, 남자에서는 무지외반증 변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자한테서는요, 변형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통증과 기능 악화를 갖다가 더 촉발을 시켜요. 사실 무지외반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모로 문제되는 건 20대고요.
이 통증과 기능이 문제되는 것은 30대에서 60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증과 기능 악화가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거에 그 영향을 더 미치는 게 바로 비만이죠. 그러니까 30대 넘어서의 비만은 무지외반증, 통증 기능을 더 악화시킨다. 이게 원인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무지외반증은 변형이니까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가 쉽죠. 수술은요, 네, 이제 혹시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요, 절대 이게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거든요. 수술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고통도 심하고요. 합병증도 있고요. 네, 끝나고 나서도 이게 한 1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네, 그걸로 끝나느냐? 이게 교정이 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통증 기능 때문에 수술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외모가 정말 문제가 된다. 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이 변형된 외모를 갖다가 돌려놔야 되겠다. 예, 사실 외모 때문에는 뭐 정말 심각한 수술 하잖아요.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별 수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통증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한다. 이거는 완치훈련,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치훈련을 해보고서도 정 안 되겠으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그 교정 신발과 안창, 근데 교정기가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깔창이라고 하는 안창, 네, 까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쓸 때만. 네, 그래서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어서 또 다시 이제 착용을 갖다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통증 완화 그리고 변형의 개선에 쓸 때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완치훈련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아파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걸 이제 급성 통증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네, 통증에 대한 해결은요. 첫 번째는 당연히 휴식입니다. 바로 휴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 있고 걷기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을 쓰지 않으면은 이미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찜질도 도움이 되겠죠. 냉찜질이나 온찜질이나. 그리고 정 아프면은 진통소염제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뭐 빠르면 하루, 또 길면은 2, 3일, 뭐 적어도 3, 4일 내에는 이제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통증을 갖다 완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훈련은요, 당연히 자세 훈련입니다. 이 자세가 원인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자세, 이게 원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서기 자세 훈련, 앉기 자세 훈련이죠. 서기 자세 훈련은 서 있을 때 내가 느껴보면 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바로. 네, 그래서 내가 몸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숙이잖아요. 네, 그러면 몸무게가 발 앞으로 가겠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발 앞으로 가서 발가락에다 힘을 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몸무게가 앞으로 가는 거고요. 또 몸무게 뒤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한번 뒤로 이렇게 젖혀보세요. 예, 그러면은 발 뒤꿈치 또는 발 뒤쪽으로 몸무게가 가는 걸 느껴질 겁니다. 근데 발 앞쪽으로 몸무게가 갖다 많이 실었던 사람들은요, 몸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젖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빠질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서기 자세 훈련을 할 때는요, 이렇게 뒤로 좀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서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몸무게가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서기 자세 훈련이고요.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걷기 자세 훈련이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걷기 자세 훈련의 핵심은요, 시선입니다. 시선. 네, 보통 이제 걸을 때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요. 네, 땅을 보고 두리번두리번 땅을 보고 걷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몸무게가 발 앞으로 쏠립니다. 네, 이게 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걷기 자세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보거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시선을 갖다가 정면에서 앞을 봐라. 그리고 약간 위를 봐라. 그렇다고 뭐 턱을 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선만 약간 앞에 위를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미 몸무게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갑니다. 여기다가요, 동작만 크게 해보세요. 동작만 크게. 네, 그러니까 팔도 크게 접고. 그러니까 아무 동작 없이 그냥 발만 움직이시는 분도 그것도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크게 무릎을 갖다가 올리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동작을 좀 크게 모델같이 걷는 거 있죠. 예, 그러시면 돼요. 모델같이 동작을 크게 걸으면은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뒤로 갑니다. 시선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매일 물속 걷기입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요, 한다면 항상 매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물속 걷기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목욕탕, 냉탕에서 시작하면 되고요. 탐을 들어가는 게 싫다고 하시면은 온탕을 갖다 이용해서 충분히 몸을 달군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일단 매일만 하시면은요, 얼마를 하느냐,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조금씩 세게 하게 될 테니까요. 이걸 갖다가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매일 점점 물속 걷기를 세게 하는 거죠. 네. 물속 걷기는 이게 상상이 되시죠? 네. 무지외반증은 결국은 몸무게의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물속에서 걸으면은요. 물론 이제 신발도 문제지만은 신발도 안 신긴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몸무게를 물이 받쳐줍니다. 예. 그러니까 뼈나 관절에는 전혀 부담이 없이 근육만 키워주는 운동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훈련이고요. 네 번째 훈련이 당연히 신발 사용 훈련입니다. 네, 원인되는 신발이 하이힐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이힐 대신 굽이 없고 그 다음에 신발코가 넓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그런 신발이 어떤 신발이겠어요? 네, 운동화입니다. 네, 요새는 운동화도요, 패션 운동화가 많아서 네, 참 예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주로 착용을 하시고, 그렇지만 하이힐도 반드시 신어야 되잖아요. 뭐 연인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바인들이 신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하이힐은 소지를 하세요. 예, 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대학생, 여대생들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대학교 1학년 때하고 대학교 3학년 때하고 발모습을 보세요. 거의 상당수가요, 1학년 때는 발이 예뻐요. 그런데 4학년 때 보면요, 발이 정말 미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이힐을 안 신잖아요. 대학교 가서는 전부 다 하이힐을 신어가지고요, 4학년쯤 되면은 그걸 오래 하기 때문에 발이 다 미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힐을 갖다가 소지하세요. 요새는 여성들은 전부 다 백을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이힐을 갖다 그때만 착용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통증과 기능 저하가 문제가 된다면요, 당연히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5kg만 빼도요, 네, 한 달에 5kg 빼는 몸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5kg만 빼도 네, 굉장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세요? 요거 다 하는데요, 빨리 하면은 한 달이고요, 천천히 해도 3개월이면 됩니다. 무지외반증,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요,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안 만들어요? 네, 자세 훈련, 그리고 신발의 적절한 사용, 네, 이것으로 무지외반증 안 만들기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